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와 공동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 학교 학생 등 모두 501개 교에서 응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정말 독서토론 능력이 가장 뛰어난 또 출중한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서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봉호초등학교 교사 신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저희 대회의 심사위원과 또 내 웹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위원 조현양 교수님 일어나 주십시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남영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익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슬옹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애 원장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규 선생님 참석해서 심사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성명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회를 위해서 많은데 외국인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은요, 노현실 선생님의 진행으로 서대전고와 국외고의 결승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교사 노연식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세물교육 모임이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고교 단체전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도서는 탈핵 비판,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원자력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입니다. 먼저 간단한 양 팀의 소개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찬성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온 우물박 개구리라는 독서토론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보고 우물박 개구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물박 개구리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다 갖춘 사이다 팀입니다. 저희는 인천 국외고등학교에서 온 사이다 팀으로서 팀명을 사고력과 이해력을 다 갖춘 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화합하자는 의미와 취지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팀명을 정했습니다. 오늘 대회를 비롯하여 원자력에 대해 더 탐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그렇게 화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감동 있는 교육적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성 측 제1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물박 개구리 팀에서 개구리가 되고 싶은 올챙이 제1발제자 유준상입니다. 최근 신구리 5호, 6호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구리 원전 건설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과연 우리의 삶의 이로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몇 가지 개념부터 정의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자력 에너지란 물리 교과서의 정의에 따라 방사성 원소의 핵 분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 방식입니다. 두 대상 도서에 근거하여 본 토론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가 적합한가를 중점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이 안전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원자력 발전은 안전합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며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두꺼운 경납시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에도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안전 운영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원전은 사고로 이어진 심각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탈핵 비판 196쪽에 따르면 한국 원전은 안전 설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더라도 한 원전의 사고가 주변 원전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연쇄 피해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원자력 에너지는 한국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며 다른 에너지들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지리교과서에 따르면 현재 각광받는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아 한 번에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어 효율성이 낮고 수력발전소의 경우 계절풍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하천 유령의 변화폭이 크고 가뭄과 홍수가 잦아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탈핵 비판 40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양광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전기 요금이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적의 에너지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의 발제 시간 모두 잘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네, 우선 찬성 측의 제1발제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용어 정리에 대한 개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주장과 근거는 보통 한국에 대한, 국내에 대한 기술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는 국민을, 인간의 삶에서 인간을 대한민국의 자국민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개념을 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대상 도서의 내용이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원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한다 해서의 인간은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국을 중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중점으로 진행되어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토론에 있어서 인간의 개념을 해외 사례와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이나 프랑스 여러 나라 국가들의 국민들도 포함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토론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싶은 주체가 우선 대한민국이고요. 저희는 두 대상 도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외국의 사례를 채택하여 물론 인용도 많이 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마지막 목적은 한국에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거였고요. 저희 측은 이제 찬성 측을 맡았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정의를 하실 때 외국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토론의 쟁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탈핵 비판의 서문과 책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로는 1위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한 방식의 외국의 사례와,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얼마나 적합한 거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말씀 잘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원자력에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기술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상 도서인 탈핵 비판의 서문을 보면 원자력의 위험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책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책의 전제를 깔고 간다는 것인데 위험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물론 원자력 과정에서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세계에 많은 예시가 나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아니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는 원전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애초에 아까 발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경납 시설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유출돼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전 국민이 위협에 떠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논제가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이지 한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자국민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찬성측 1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에너지의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롭게 한다의 정의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롭게 한다에 관한 내용은 저희 휴가 이 발제에도 나올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고 또 안전하며 다른 에너지들로 제티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재 자랑스러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토론의 목적이 독서 토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최 측에서 선정해 주신 두 도서를 근거하였을 때 그 주된 내용이 주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 해외의 사례를 인용을 하여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도서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국을 중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타릭 비판 서문을 보면 이 책 자체가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타릭 이야기와 타릭 비판은 다루고 있는 핵의 안전 범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토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타릭 비판에서 한국을 중점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타릭 비판과 타릭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차질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의 제2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반대 측 제1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제1발제를 맡은 임예은입니다.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입론에 앞서 용어 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전적 의미로 핵분열 또는 핵융합 등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인간의 범주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포함시켰으며 이롭게 하다의 정의를 편리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포함한 만족감을 준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원자력의 위험성은 완벽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상 도서 타릭 이야기 페이지 68쪽을 보면 후쿠시마의 건설 부지 예측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예측하고 또 그것을 재단한다는 것은 애초에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핵 폐기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이롭지 않습니다. 핵 폐기물을 미루어 보아 방사능 유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부터 다루어 보자면 대표적인 폭발 사고 중 EBS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연구원들은 혀와 손이 부풀어 오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걷지도 못하고 피부가 엉망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원전 사고는 대상 도서 페이지 63페이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653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의 사고 발생 위험도가 크고 사고의 영향이 분명히 인간에게 이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는 인류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대상 도서 타릭 이야기 페이지 27쪽을 보면 핵무기는 핵 발전과 같은 뿌리이며 존재 자체만으로 위협과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는 원자력 발전의 필수적인 중간 산물이며 국가들 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제재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한다면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제1발제 잘 들었습니다. 2분 25초 감안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반대측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반대측께서 용어 정의할 때 원자력 에너지에서 핵융합을 들으셨는데 저희는 저희 토론의 취지가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두 도서를 기준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도서에서는 주로 원전, 즉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이 대회의 취지와 약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질문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원자력 에너지의 용어 정의는 사전적 의미이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책에서 다룬 핵분열을 저희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서 포함한 것뿐이고 저희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원자력 에너지의 범위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된 원자력 에너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토론에서 원자력 에너지라고 부를 때 핵분열 발전을 중심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괜찮습니다. 이 상대팀께서는 발제를 하실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두 번 인용하시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나 현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적합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전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세대에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위험하게 설계된 원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앙지에서 더 가까이 위치한 오나가와 원전은 해안 방벽을 충분히 쌓아 쓰나미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오나가와 원전으로 대피하여 3개월간 피난 생활을 하는 등 원전의 안정성이 증명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보았을 때 상대팀께서 인용하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례를 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예시로 든 후쿠시마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사례가 많고 그 사고들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체르노빌과 스리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건설 부지 예측 오류로 인한 사고는 대상도서 철회 계약이 페이지 68쪽을 보면 나와 있듯이 이 이야기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때문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가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과 그 인근 지역과 인근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를 예시로 들며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발제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653건의 원전 사고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운영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가 이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장이 많았을 뿐이지 그것이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뜻인데요. 사고의 정의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측에서 사고는 예기치 못한 경우에 손상을 입는 경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상청 측에서 다른 사고의 정의를 말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고와 고장을 좀 분리를 했는데요. 원전 안전 운영 시스템의 정의와 또 세계 에너지 기구인 IAEA의 정의에 따르면 사고와 고장은 연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일단 우선 고장이란 잔고장이나 건조기 잠깐 멈추거나 이런 식의 사소한 고장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즉 이 단체들이 정의한 사고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했던 이제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원자로가 녹아내려서 폭발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듣기에 심각해 보이는 그러한 사태들을 사고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전과 다른 기술, 즉 더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고장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잔고장을 포함한 고장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고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고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의 스리말 사태, 그리고 체르노빌 사태,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충분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첨언하자면 선생님께서는 세 번째 주장으로 위험과 불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막연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사례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지 네, 공개가 교차 질문의 있다면 반론, 재반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째 마당을 마치겠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후에 둘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제2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발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물박 개구리에서 황소개구리를 맡은 제2발제자 이은입니다.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전 산업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타릭 비판 190쪽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6개국밖에 없는 원전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은 희소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산유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의 중공업과 반도체 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이 선두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전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전기협회 조사를 보면 한국 원전 산업은 연 25조의 매출을 올리고 100만 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전력 공급을 늘리는 것은 외교적 자주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한국지리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로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 생산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에 자리 잡은 큰 약점입니다. 신고리 5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전쟁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에 대비해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륨 원전이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토륨 원전의 원료 토륨은 지각에서 우라늄의 4배만큼이나 많이 존재하며 전 지구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정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반대측께서 자꾸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만 원전안전 운영 시스템의 정의와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고들이 우리 현재 기술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지적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측 제2발제 잘 들었습니다. 2분 30초 발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먼저 찬성 측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번 예선 날짜에 주한규 교수님의 강의 후에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PPT들 자료들이 모두 한국의 자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용어 정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만이 인간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들은 아직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제력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 측의 용어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의 토론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는 이 두 도서회가 다루고 있는 한국의 먼저 이 토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도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원전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입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 자체는 솔직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수입하는 비중이 94%나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30% 정도만 수입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기술을 자원을 사줌으로써 오히려 외교에서 좋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4%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원이 없다는 사실이 외교에서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전력난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갑자기 원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그 원전이 정지하는 장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전을 사용한다고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의 발생 가능성을 참작하셨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탈원전을 시행한 독일과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독일은 전력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독일의 경우 그 갈탄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는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그 원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전력난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가 아닌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전력난이 발생한 사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그 다음 발제자나 그 최종 변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전력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외교에 문제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소리는 원전이 권력을 판가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원전이 권력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유국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가 적극 완전히 이걸 독점하고 남한테 이거 원전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한다면 남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이 원전을 활용해서 남들과 외교를 잘하고 이 남들에게는 이 원전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외교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냄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발제에서 교차 질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지 않았던 사고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고의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정확한 해결책조차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질문을 넘어간 이후에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측 1발제에서 말씀드렸던 핵무기에 대해서 인류의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상 도서가 가장 중요한 이 토론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대상 도서에 나와 있는 핵무기는 핵 발전의 필수적인 선물이며 이는 인류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근거에 대한 반박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의 용어 정의에서 핵무기에 대한 담론을 피하기 위해 핵분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 방식을 정의한 바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2차 조사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측 제2발제의 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제2발제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제2발제자 이재환입니다. 우선 발제하기 앞서 1발제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언급하시는 것을 원하셨는데 대상도서 탈핵 이야기 63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고 기록들이 653회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꿈의 에너지로 소개되었을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자력 발전은 결코 인간의 삶을 이롭게 마련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원자력 에너지는 비효율적인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은 고효율 에너지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핵 이야기 71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지 핵발전소가 경제적이라서가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녹색연합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2019년 6월 발표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국내 주요 발전 기술의 균등화 발전 비용 산정에서는 우라늄이 개별 소비세와 수입 부가금이 붙지 않는다며 타 에너지원과 동등하게 과세할 경우 구입 단가가 12.55원 상승한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둘째, 원자력 에너지는 권력이 아니됩니다. 탈핵 이야기 27페이지에서는 핵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플루토늄 239를 농축하면 핵무기가 나온다. 핵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핵발전소와 핵무기라는 두 개의 가지가 뻗어나온다라며 핵발전과 핵무기의 연관성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미국 전 NRC 위원장은 2019년 5월 17일 워싱턴 포스트에 원자력 발전은 핵무기로 가는 실존적 위험이며 통제가 안 될 경우 사람을 죽이고 토지를 파괴한다고도 언급합니다. 그렇게 언급함과 동시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원자력이 거대한 과학적 업적인 동시에 강력한 비즈니스임을 알게 됐다며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무기 개발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핵무기는 권력이 악용될 경우 인류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비효율 에너지일 뿐더러 권력 악용의 우려도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자력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2말제 잘 들었습니다. 2분 20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과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상대팀께서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원가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원전 해체 비용, 연료비, 세금, 사후 처리비, 연구개발 기금, 지역 지원 사업비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 비용까지 포함해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원가는 가장 저렴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물어보았을 때 원자력 외에는 원자력만큼 많은 발전량을 내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것을 보이는데 상팀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폐로처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핵 이야기 근거에 따르면 28페이지 수명이 다 돼서 폐로가 된 핵발전소를 처리하는 것은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경제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자로를 폐로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 그 비싼 폐로 비용까지 합쳐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보다 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들이는 비용에 비해 얻는 편익을 말하는 말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면 그만큼 효율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자체는 사고 등의 위험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은 효율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불안해했다거나 건강상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있거나 통계가 있거나 신빙성 있는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상도서 탈핵 이야기 38페이지에 따르면 독재정부, 군사적인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 핵 발전소가 들어서면 핵 물질이 위험한 집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핵 발전은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핵발전이 이제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방사성이 나오는 거랑 이제 핵발전의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무기까지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나라는 핵폐기물을 통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로부터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폐기물을 정제해서 플루토늄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핵무기를 우려하고 계시는데
1983년 미국 연방법 제97조 425항에 따르면 미국은 핵 폐기물 처리 정책에 따라 핵무기로 전향을 위해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를 1997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건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수용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무기까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금 발달함에 있고 거주 로봇이라는 로봇을 통해 다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은 환경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탈핵 이야기 25페이지에 따르면 핵 발전에서 100만큼의 에너지가 생겼다면 그중 3분의 2, 6에서 70만큼은 온배수 형태로 빠져나간다. 핵 폐기물이 식는 데는 2에서 30년이 걸린다. 열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도 함께 나온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자력 발전에서는 그 대부분 한 60% 정도의 열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의 열을 100% 다 사용한다면 이가 연쇄 반응으로 이어져 그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60%의 열을 그대로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현재 가장 높은 효율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온배수 형태가 해양 생태계에 문제를 주면서 되게 위험한 측면에 다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55페이지 대상도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교차 장기적으로 진행 및 반론, 재반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분간의 전략협의 시간 후에 세 번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당은 양측의 최종 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찬성 측 최종 발언자 준비되었습니까? 예. 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박 개구리에서 개구리 반찬을 맡고 있는 최종 발언자 이준상입니다. 오늘 토론 캠프에 초대해주신 전국 독서 생물교육위원과 여기에서 열심히 채점해주고 계신 팀사위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우선 본 토론의 쟁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문제의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도 괜찮은가였습니다. 상인팀께서는 인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두 대상 도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였고 예선날에 주한규 교수님의 책정을 참고하더라도 한국의 원전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본 행사의 목적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알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전은 안전한 거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원전 안전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사고로 이어진 고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시며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이야기하셨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원전은 비효율적인가였습니다. 저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 원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상대팀은 구체적인 반박을 하시지 않으셨고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논쟁 중 상대팀께서 언급하신 핵무기 사용의 우려에는 모순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NPT를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나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 원전이 안전하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없다는 점, 설계상 방사능 유출과 연쇄 피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다른 재생에너지는 한국에 접하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원전이 사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원전의 수출 실적과 고용 효과, 원전을 얻을 수 있는 외교 자주성 등이 이를 네, 발언 뒷받침합니다. 시간이 모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맡은 이강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에너지가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준다는 찬성 측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전 세계의 인류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원자력 에너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은 대형 원전 사고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핵 폐기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평화를 깨트리고 국제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천상 측이 제시했던 자료는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자료로서 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고 저희는 권력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인간의 삶에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자력 에너지, 즉 자본주의와 현대 기술이 낳은 괴물을 안고 사는 일, 잠재적 핵 무기를 이고 사는 일, 전 인류의 삶을 담보로 한 채 원전을 돌리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한순간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갈지도 모르는 확률을 잠깐의 편리함과 순간의 만족감만을 위해 이기심으로 덮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체르노빌의 영웅 칭호를 자신의 미래와 바꾼 어린 병사들, 후쿠시마의 노동자들, 우리나라의 원전 부지 건설로 고통받았던 주민들,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미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오만함, 작은 오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사고는 인류가 수습할 수 없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원전이 아닌 전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에너지를 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세물결모임이 주최한 제18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연수대회 고교 단체전 결승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